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젯밤에 새누리당 의석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이재호 의원 등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이 탈당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동안 시간만 끌면서 공 던지기나 하고 있던 새누리당 최고위와 공관이 이제 유승민 의원의 탈당으로 공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정당으로서는 정말 아주 보기 드문 모습을 보여줬던 새누리당 지도부. 과연 이번 총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종인 대표의 잔류의사 표명으로 일단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친노와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으로 남아있는데요. 어쨌든 당대표와 당주류가 따로 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어떻게 또 대처할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이번 총선 참 보기 드문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기 드물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쌍용자동차입니다. 개별 소비세 30% 내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무상보증 기간을 전차종 5년 10만 킬로미터로 늘려주시고요. 9인승 SUV 코란도 트리스모는 사륜구동 기본 장착해 주실 거죠? 네, 모두 다 해드리겠습니다. 3월에만 누릴 수 있는 쌍용자동차 슈퍼 페스티벌.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오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이오닉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구론산 밤원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구론산 밤원 3월 삼성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3077 현대건설.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송파, 인천가정, 원주기업도시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맛에 한 번, 푸짐함에 두 번, 가격에 세 번 놀라다. 피자헛 트리플 박스. 불맛 장렬 그릴치즈 불고기, 통새우가 듬뿍 그릴 슈림프, 리치치즈 파스타, 통베이컨 포테이토, 치즈 모츠볼, 피자 두 판, 세 가지 사이드 메뉴를 몽땅 담아도 28,900원. 트리플 박스. 15885588 피자헛.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죠.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이게 벼랑 끝, 갈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시간도, 예? 거의 자정 맞춰가지고 그냥, 자정 넘기면 안 되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새누리당 지도부나 끝까지 버티다 어제 결국 11시 거의 다 돼서 유승민 의원이 결국 새누리당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젯밤 10시 46분경이었죠. 그 자신의 그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새누리당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그 대구 동구을 공천 문제를 다시 오늘로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한 20분쯤 후였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의 모습, 이 정의도 민주주의도 상식도 원칙도 아닌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그 정치 보복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죠. 이 유승민 의원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은 나의 오래된 질문. 정치는
왜 하는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반드시 승리해서 그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나아가는 그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무소속 출마 의지를 이제 밝혔습니다. 제가 앞서 오는 오프닝 멘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승민 의원 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다 떠나가지고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저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이게 정당 정치가 도대체 있는가? 뭐 이제 이런 물음을 좀 던지게 되죠. 네. 아니 어떻게 됐던 간에 지도부는 나름대로의 확실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재호 의원도 탈당을 했어요. 네, 결국 뭐 이재호 의원, 그 주호영 의원, 그 유승민 의원과 또 뜻을 같이 해왔던 그 류성걸 어제 그 새 의원 반별한 시한파고로 그 탈당기를 냈다고 하죠. 대구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유승민, 류성걸, 권은희 이 새 무소속 후보가 이른바 그 진박 후보들과 이제 승부를 겨루게 될 것 같고요. 네. 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그 취중 막말 사건으로 그 공천에서 그 배제가 됐던 윤상현 의원도 어제 그 탈당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자, 근데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 지역구 무공천해야 한다는 말을 인제했네요, 인제. 하긴 했지만 또 어찌 될지 지켜야 되겠죠. 어제 오후 5시 30분경에 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야기를 했죠. 유승민 의원 공천 문제에 대해서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게 옳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자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이 공관위가 그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곤 유승민 의원 그 공천 여부를 이제 오늘로 하루 더 이제 연기를 해버렸죠. 아니 뭐 공천을 하든 무공천을 하든 그건 자신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니 만약 무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왜 시간 끌다가 마지막 날 전날에 긴급 기자회견 이게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저쪽에서 이게 벌써 쓰나미가 오는 거 이렇게 보이는데 코앞에 와야지 긴급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예고됐던 일정이었던 만큼 정말 막고자 했다면 관리하고자 했다면 진즉에 행동에 나섰어야 했겠죠. 몰랐는데 뭐 갑자기 터진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참 주목해야 될 건데요. 법원이 그 주호영 의원이 사실 주호영 의원도 탈당을 했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속이 됐지만 주호영 의원이 낸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무소속 출마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공천은 지금 스톱된 상태죠. 그죠? 그렇죠. 예. 예,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도 우리 그 선거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렇죠. 서울 남부지법 그 민사 51부 그 주호영 의원이 낸 그 제2신청. 예. 이 정족수 부족으로 이곳이 그 여성 우선 지역이란 그 공관위의 결정은 부결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 이인선 전 그 경북도지사를 이 단수 추천한 것도 역시 예. 권한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겠다. 이런 예. 판결도 같이 내렸는데요. 그러나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주호영 의원을 그 공천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주호영 의원의 그 후보 확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 이제 시한에 쫓겨서 일단 무소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탈당을 하고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예. 그러나 그 새누리당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인선 후보를 후보로 확정하기가 어렵게 됐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결국 당에 남기로 했죠.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네, 아직 여야가 국민을 다 즐겁게 하려고 그냥 마음을 먹은 모양이에요. 네, 2박 3일간의 그 비례대표 공천 파동 일단 네. 뭐 수습이 됐는데요. 이 대표직 사퇴 배수진으로 그 벼랑 끝 정치를 펼친 김종인 대표, 이 문재인 전 대표 등 당의 그 대주주들의 그 백기토항을 받아냈다. 이런 평가와 함께 이 지도력에 그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런 평가가 좀 교차하고 있죠. 네. 이 김종인 대표는 또 그 집권하자면 당이 그 국민의 그 정체성에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그렇지 못하다. 일부 세력의 그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권이 요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도 이 갈등이 지연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적지 않다 이런 점을 좀 시사하게 됐습니다. 예, 정체성 이게 모호한 개념인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잔류 여부를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20여일 남은 총선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당에 남겠다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셀프 공천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을 맡고 계시죠. 이용섭 전 장관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입니다. 예. 아, 참 요새 그 선거 준비도 하시랴. 그죠? 예. 당도 시끄럽고. 근데 뭐 사실 더불어민주당만 시끄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어쨌든 근데 김종인 대표는 당에 잔류 선언을 했어요. 예.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이 1년의 과정을? 지난 며칠 걱정이 참 많았죠. 예.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았는데 비대위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이 지도부 공백과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김종인 대표가 당에 남겠다고 밝혀서 한시름 놓았고요. 그렇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이번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실망을 드려서 국민들과 당원들께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공천을 통해서 다른 당과 일정한 차별화를 이루어왔고 지지율도 상승하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공천인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이 매끄럽게 마무리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죠. 예. 지지율 상승에도 어느 정도 찬물을 끼얹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내분 때문에 지지율 상승이 뭐 이게 좀 스톱이 됐다 이런 것보다도 일부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당내 주류라고 불릴 수 있는 친노 세력들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줬다. 김종인 대표를 비난할 때는 확 비난하다가 갑자기 빠질 때는 또 같이 한꺼번에 쫙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일사불란함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는 그렇게 뭐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게 주도됐다 그런 정치공학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 김종인 대표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총선 이후에도 내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을 하려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했고, 그러면 이걸 이제 몇 번으로 들어갈 거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꼼수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앞순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정도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뭐 사욕이다 하는 뭐 사천이다 이런 오해를 불러왔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일본은 이제 중앙위원회가 이제 순번을 결정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35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앙위원회 다 넘겼을 때 제대로 우열이 좋은 분과 덜 좋은 분들이 순위가 잘 매겨질까 하는 이런 걱정에서 처음에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올렸던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다소 혼란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종인 대표 자신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 왜냐하면 이 일부 세력이 정체성 논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수권 정당으로 가기 어렵다. 정체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가 민주 진보 진영의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권 교체하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인데 이 정부 여당이 실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필요 조건은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충분 조건은 믿음을 주는 수권 야당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운동권 체질에서 벗어나서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믿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하는 김종인 대표의 그런 생각에는 이제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번 이제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다. 거기에는 저는 그렇게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근데 어쨌든 아직도 운동권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고 튀어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던 간에 일단은 김종인 대표 흔들기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은 사실이다. 동의하십니까?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정체성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용섭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 아까 동의를 하셨는데, 예. 근데 그게 벗어나기가 쉬워 보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습니다. 바로 그저께 그 중앙위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고서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제기했던 문제는 우리 당헌 당규에 보면 예. 비례대표는 중앙위에서 순번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비대위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그 앞순위의 국민적 관심이나 공감대 면에서 앞순위에 들어가야 될 분, 뒷순위에 들어가야 될 분 오래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전체를 옮겼을 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룹을 지어서 올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거고 그건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운동권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2번으로 할 거냐 뒷순위로 할 거냐 예. 하는 것도 사람마다 국민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야권이나 우리 정치권에 한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해결이 잘 안 되면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야권이나 정치권에서는 뭐가 문제가 생기면 무슨 특정 세력 패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저는 구태라고 보여지고요. 예. 꼭 그런 것이 개입돼서 그랬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강봉균 전 장관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 김종인 대 강봉균 대결 구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당의 김종인 대표와 지금 강봉균 장관과는 입장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김종인 대표는 난파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을 구하기 위해서 모셔온 것이고 그래서 또 당 운영에 정권을 들였거든요. 그러나 강봉균 장관은 새누리당이 김종인 대표를 겨냥하기 위해서 모셔온 표적 인사입니다. 이처럼 두 번의 역할이나 주어진 권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지금 안 그러면 새누리당이 뭐가 부족해서 이 시점에서 강봉균 장관을 모셔오겠습니까? 그건 순전히 김종인 대표 견제하기 위해서 모셔온 것이고요. 예. 그래서 두 분의 이런 주어진 권한이나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야권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야권이 똘똘 뭉쳐서 새누리당과 경쟁을 해도 새누리당의 가반 의석을 저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열로 가는 것은 패배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통합을 주장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통합은커녕 연대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김종인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의당은 우리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나 연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당대당 연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의당과는 연대가 수도권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역시 안철수 대표가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마다 후보자들 간에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라도 해야 되는데 잘 될까 걱정이죠.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투표율도 중요하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볼 때. 그죠? 뭐가 중요하시다고요? 투표율이요. 투표율. 예.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냉소나 무관심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거다 하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야죠. 그게 정치를 바꾸는 길이고. 어느 게 더 강하다고 보세요? 둘 중에? 저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수준이 이제 올라가셨고 또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을 바뀐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좀 예전보다는 올라갈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시죠. 이용섭 전 장관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파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올리네 올리네.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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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튼튼하고 오래가는 타이어, 트럭에도 금호 타이어. Better always 금호 타이어. 인생은 타이밍. 세차 구입도 타이밍. 3월은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입할 타이밍. 쉐보레 5주년 기념 3월의 혜택. 더 넥스트 스파크 구매 시 선착순 5,000명 한정 100만원 할인. 또는 50개월 1% 할부 혜택. 3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옥수수 TV는 폰안에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힘내세면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벌써 목요일이네요. 자, 목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7시 39분 59초 현재입니다. 나성숙. 네, 출근길 정체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일로는 많이 밀리는데요. 홍은 사거리부터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홍은램프 부근 1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사고 처리 작업 끝이 났습니다.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으로 정체고 다시 사근램프에서 송동교 구간으로 밀립니다. 성산로도 오늘 교통량이 아주 많습니다.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속도 줄여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신촌로는 신촌역에서 이대역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신유리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어젯밤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라고 좋게 표현하면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한밤의 탈당 러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유승민, 이재호 의원 등 5명이 줄차 탈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 과연 새누리당이 여태까지 있었던 갈등 봉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이시죠. 김용남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원내 대변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걸 떠나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자 당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하세요. 좋으신 대로. 근데요, 제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지금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개인으로서 참정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정권을 피해를 받고 있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질질 끌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공천을 줄 건지 말 건지 또 심사를 거쳐서 공천을 줄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결정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질질 끌면서 이한구 위원장은 유승민 의원 스스로 결정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스스로 개개인이 공천 여부 내지는 탈당 여부를 결정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공천위원회를 주겠습니까?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김무성 대표 말이에요. 예? 네. 대표 못 해먹겠다 힘들어서. 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애초에 공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잘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 내에서 들어간 분도 있지만 당 외에서 들어온 6명은 솔직히 그 공천위원회 명단이 발표됐을 때 누군지 좀 알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그 공천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참 책임감 있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비유를 하자면 씨름하기 전에 삿바 다 내주고 이제 와서 대표 못하겠다 이런 말씀은 조금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행동도 보기보다 굉장히 느리신 것 같더라고요. 좀 이 과정에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지금 말이에요. 아직도 근데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요. 공천도 그렇고 학교에서 치는 시험도 그렇고요. 네.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이미 좋은 후보자를 선택해서 답안지를 낸다는 공천이라는 시험 시간은 어제부로 끝난 겁니다. 예. 진작 골랐어야 되고요. 예. 이제 와서 유승민 의원이 탈당한 지 몇 시간 만에 이제 공천을 줄 수 있는 좋은 후보자를 찾았다라고 공천을 결정하는 것은 이미 시험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답안지를 내는 일종의 부정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공천, 무공천 얘기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무공천을 한다라는 거,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기 힘든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의견도 많은데 어쨌든. 자, 유승민 의원 탈당했죠. 그죠? 근데 윤상현 의원도 탈당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유승민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탈당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탈당하고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만 했지 출마의 변, 왜 자기가 출마를 해야 되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명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마 오늘쯤 출마의 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출마의 변을 통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됐던 그 통화 관련한 상대방이 누군지, 그리고 그게 정말 단순한 취중 실언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그 어떠한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좀 해명을 하고 출마의 변을 들어봐야 명분이 있는 출마인지 없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승민 의원의 정책이나 이념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지금의 공천위원회의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황으로 내몰렸다. 공천위원회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근데요, 지금 이 여러 가지에서 100%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네. 그 정체성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유승민 의원도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애당초 없었다. 나를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정체성이 되게 모호한 개념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우선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상식과 합리성의 바탕을 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식과 합리성에 가장 많이 벗어나는 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이한구 위원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실질적으로 많은 폐를 끼치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유승민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한구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의 정체성을 이한구 위원장이 언급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정체성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상식과 합리성의 기준을 둔 정당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정체성에 가장 위배된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한구 위원장입니다. 지금 김영남 의원께서는 수도권에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수원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 유승민 의원의 문제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공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가장 큰 실망감 내지는 배신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새누리당 지지층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총선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요. 저도 사실은 입당한 지는 오래 안 됐습니다만 과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이 제가 알던 새누리당의 모습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선에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총선에서 예를 들면 지금 출마한 김영남 의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후보자들을 위해서라도 당이 어떻게 될 건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게 어떻게 수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게 당의 뚜렷한 리더십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많이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정말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새누리당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총선이 지난 이후에는 그동안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소위 뭐 친박과 비박이라는 이런 문제가 새로운 권력 구조가 생겨나고 이 계파를 떠나서 어떤 구심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총선 전에 이제 남은 19일 동안 빨리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납득시켜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리더십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저도 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어차피 7월에 전당대회죠. 예, 곧 뭐 당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뭐 만약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뭐 패했다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 시기는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 문제, 새로운 리더십은 역시 전당대회와 연관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 가장 큰 그 분기점은 전당대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의 이 모습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 중에도 실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깊은 반성이 이 시점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예. 반성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제는 이런데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우리가 잘 앞으로 나가야겠다. 국민께 더 이상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깨우침 내지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당내 권력 구조는 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